안녕하세요. 해외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위한 큐레이터 다니엘라 송입니다. 프로젝트 실무 영어 두 번째 시간은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과 주요 태스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살펴보면요.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과 각 단계별 주요 활동들을 알 수 있다. 해외 프로젝트에서 유념해야 할 리스크를 알 수 있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알 수 있다. 다음 도표는 사업의 큰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건데요. 고객의 발주, 수행사의 개발과 공급, 이후는 오픈하여 운영하고 서비스하고 또 수행사는 유지보수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쿠킹을 할 때에 니즈 분석하고 타당성 조사해서 또 전문가들이 컨설팅하고 여러 벤더들이 로비하고 하죠. 그래서 기본 컨셉이 나오면 기획이 RFP에 반영돼서 입찰 공고가 나가게 되고요. 그거에 바탕을 두고 수행사는 프로포절을 내고 컨트랙트 체결하고 또 필요하다면 서브 컨트랙션 그리고 킥오프 미팅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죠. 공급 단계로 가면 이제 수행사는 requirement analysis 또는 planning, design 하고요. 또 develop, implement 하고요. 그 다음에 testing, evaluation 이후에 transfer 준비하게 되죠. 고객은 또 모니터링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변경 관리도 하고 여러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 하죠. 기능 테스트, 기능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또 리콰이어먼트 밸리데이션 하고 나면은요, 시스템 테스트, 인터페이스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다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억셉턴스 테스트 한 이후에 고객이 수용하면 이제 과업이 완료되는 거죠. 이때에 외부 감리를 받기도 합니다. 관련돼서 용어 한번 알아볼까요? 계약 조건, terms, conditions, 수행사, 공급자. 비더는 경쟁 입찰하는 입장이었고 이제 발탁되면은 supplier라고 합니다. supplier. 하도급 업체 subcontractor. 현장 대리인은요, field representative. 하도급 업체 subcontractor의 어떤 대표자를 말합니다. field representative. 대금 지불 조건은 payment condition. 지체 상금도 있죠. 늦게 되면 penalty, 흔히 또 liquidated damages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프로젝트의 어떤 서브 컴포넌트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인프라, 하드웨어, 또 네트워킹 다 있어야지 뭐든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위에 각 영역, 도메인이라고 하죠. 도메인별 비즈니스 업무 분석과 요구사항과 또 그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컨텐츠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엔드 유저들을 만나고 접점이 되어서 서비스하기 위한 시스템이 올라갑니다. 또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기존 현행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차세대 신규 시스템, 뉴 시스템을 만들고 나중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까지 다 한 다음에 컷 오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거시 시스템에서 신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거를요. 서비스를 하는 주체가 시스템이 새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컷 오버. 그 외에 기본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Security, 데이터베이스, 또 유저 액세스 컨트롤, 스토리지 웹 서버 이런 것들 다 갖춰져 있어야겠고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크게 보시면요. Initiation, 착수 단계, Planning 단계, Execution 단계, 그 다음에 이 Execution과 함께 모니터링 또 컨트롤링이 이루어지죠. 계속. 계획 베이스라인에 대비해서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프로젝트 보면은요 BPI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먼저 있고요. 어널리시스 디자인 디벨롭먼트 또 디자인 단계쯤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고객이 직접 중요한 걸 보고 이게 맞습니다. 저희 요구사항 맞습니다. 하고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프로벌 되면 개발하고 임플리먼트하고 테스팅하고 또 이제
시스템 전환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클로징 단계를 맞아서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죠. 맨 처음에 프로젝트 쿠킹을 통해서 RFP 프로포절, 피저빌리티 스터디 이런 거 이루어졌고요. 맨 나중에 클로징 이후에는 아퍼레이션, 메인티넌스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젝트 수행 주체를 나타내는 오거나이제이션 차트는 보통 수행사 내부는 이렇게 됩니다. PM이 있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PMO 기관이 따로 있을 수 있고요. QCT, 퀄리티 컨트롤 팀. 약간 다른 서브 컴포넌트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이렇게 차지하고 PM을 보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들이 서브 컴포넌트마다 있고요. 공통팀이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나 전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프레임워크, 또 시큐리티, 유저 매니지먼트, 리던던시, 복구, 또 가용성을 대비한 이중화 이런 것들, 리커버리 시스템 갖춰야 하고요. 이니시에이션 페이지에서는 그러면 어떤 태스크들을 할까요? 왓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정합니다. 베이스라인이란 고객이랑 정말 합의되고 공유되고 다들 인정하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플랜, 밑바탕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진척 관리를 하고 또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스코프를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게 되죠. 그래서 왓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define scope, requirement analysis 하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들을 계약을 하고요. 또 필요시 subcontraction, 또 다른 새끼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 팀을 임명하고 프로젝트 오피스, 워킹 인바이러먼트 세팅하고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정합니다. 정확한 R&R, 누가 리더고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슈를 공유할 것인가, 또 포인트 오브 컨택트 또 다 만들어서 공유를 하게 되겠죠.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준 템플릿과 샘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지 새로 투입되는 좀 경험이 적은 인력이라도 금방 그 프로젝트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표준에 맞게 딜리버럴 산출물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PMS,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도움도 꼭 필요하죠. 이것들은 주로 개발 관리 프로세스, 표준적인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태스크를 누구한테 할당할 것인가, 어떤 일정을 정할 것인가, 그래서 일정 대비 프로그레스 체크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요. 위키 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프로젝트 팀원들 간에 공유해야 될 것들 같이 공유하고요. 별도의 다큐멘트 라이브러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SVN 또는 CMS. CMS는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고요. 또는 아주 간단하게 파일 서버도 아직도 많이 쓰죠. 그리고 파일 네이밍 룰, 버전 컨트롤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표준을 공유해야 합니다. 플래닝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Who, what, when, where, why, and how에 대해서 모든 상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scope 관련해서는 requirement definition 또는 requirement traceability matrix,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이런 걸로 고객 요구사항 충족시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의하고요. schedule, WBS고요. resource management, budget, 그 다음에 퀄리티 모든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WBS의 어떤 도식화된 한 예입니다. 이렇게 상위 레벨이 있고 하위 레벨 상세한 태스크들이 쭉 나열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관리 가능한 단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밤새고 막 몇 명 고생해서 결과를 내면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편인데 해외에서는 좀 과정을 중시하고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부터 니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수행할 것인지 상세 계획을 내놔봐 라고 요구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이 다 리뷰하고 어프로벌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문화 차이를 어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해외 프로젝트 때에는 이런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ecution controlling phase로 넘어가면요. 자, 계획을 세웠죠. 그러면은 실행을 제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거죠. 산출물, deliverables라고 하는데요. 드래프트 버전 맨 처음에 나오고 이니셜 버전, 고객에게 처음 제출하고 이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버전 관리 또 메커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내부적으로 할 때에는 소수점 2자리까지 쓰는 것. 예를 들면은 오피셜하게 이니셜 버전 낼 때 버전 고객에게 1.0으로 가고 이것이 이 문서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죠. 고객 피드백 받아서 업데이트 내부적으로 할 때에는 다시 버전 1.001, 1.02 이렇게 가다가 또 오피셜하게 고객에게 업그레이드 버전, 업데이티드 버전 제출할 때에 버전 1.1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변경 관리 의사결정도 많이 이루어지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롤링 웨이브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점점 모든 것이 다 변하죠. 이때에 오피셜 레터, 이메일, 다큐멘트 등 꼭 리튼 폼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때는 이런 증거 자료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Be proactive. 리더는 한 달, 2달 전에 미리 앞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 또 원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베스트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을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또 미리미리 이 태스크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태스크를 어사인하고 델리게이트하고 또 신뢰해주고 또 정한 시간에 또 정한 베이스라인에 기초해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피드백해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태스크 어사이먼트, 델리게이션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더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 프로젝트를 다 한꺼번에 관리해야 된다면 이런 간단하고 시각적인 대시보드 필요하죠. 현황, 스테이터스, 진척률, 프로그레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대로 가고 있으면 be on the track, 또 많이 좀 늦어지거나 뭔가 차질이 있으면 be off the track 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be on the schedule, behind the schedule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기적인 미팅과 리포트가 이때 이제 모니터링 컨트롤링을 위해서 이루어지죠. monthly 또는 quarterly까지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리스크라든가 이슈, 그다음에 범위의 change 이런 것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또 그때그때 현행화해서 현실적으로 베이스라인을 재조정하는 것, 리베이스라인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리베이스라인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한 가지 리포트의 예인데요. 예를 들면 베이스라인이 될 만한 WBS의 태스크들 그리고 플랜 계획일에 대비해서 실제로 완료한 날짜가 언제인지, 만약에 계획 날짜에 완료하지 못했다면 예상하는 완료 날짜가 언제인지, 그래서 현재 스테이터스는 completed인지 in progress인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클로징 페이지에 가면은요,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통해서 정말 수행사가 고객의 합의된 요구사항을 다 만족했는지 일일이 다 증적을 요구하죠. 그래서 익스터널 오디팅을 통해서 에비던스 증거를 자료를 다 모아서 제시해서 감리를 통과해야 하고요. 산출물은 deliverables라고 하죠. 그래서 그랜드 오픈 하게 되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박수. 레거시 시스템에서 뉴 시스템으로의 서비스 론칭일에 컷오버가 이루어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전수, 트랜스퍼 개념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 설계를 합니다. 이거를 Sustainability Desig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만든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수행사가 빠지고 나서도 그 해당 본국에서 어떤 남은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더 유용한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지속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고
알려줘야 하고요.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프로젝트 회의, 종료 회의를 통해서 레슨 런드를 도출을 하죠. 이것은 무엇이 좋았고 어떤 점이 어려웠고 이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레슨 런드는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들의 좋은 인풋이 됩니다. 자, 해외 프로젝트 성공 전략을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보유 기술과 전문 인력에 대한 풀이 없이는 함부로 뛰어들면 정말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초기에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전문가를 투입하여서 사업을 잘 분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범위 일정, 투입 인력 리스크 꼼꼼히 계산해야 하고요. 많은 경우 그러고 있는데 수주가 급해서 무조건 오케이, 다 충족시키겠습니다 라는 제안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실제로 수행하는 팀은 정말 크게 고생을 하고 막대한 손실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보다 생각지 못한 훨씬 다양한 많은 리스크들이 있다는 것, 절대로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성공 전략, 고객을 리드하라. 한국 사람은 당연히 특근 야근 하는 거 돈 없이도 절대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하고요. 엄연히 자기 개인적인 시간들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노예가 아니죠. 과업 범위를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PM, 리더들은 앞서 생각하면서 전략적인 제안을 미리 내놓아서 고객을 리드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물지향의 과정을 중시하고 중간에 상세한 전략, 계획, 그 다음에 변경 절차, 다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에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나중에 중반 또 후반으로 갈 때에 이걸 메꾸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어보이던스 또는 트랜스퍼 해야 되는 부분, 제가 느끼기에는 해당 국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고객 측이 하도록 트랜스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언어 장벽이 있는데 제3의 언어가 최종 타겟 언어일 경우에 다큐멘트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제3 언어로 다 번역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정말 잘 하고 싶어도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그 나라의 전문가들, 그 언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인발브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는 리스크 트랜스퍼를 적극적으로 권하고요. 또 현지 전문가 고용, 관리 이런 것도 현지 국가의 에이전시들 또는 고객 측 담당자들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열린 컨텐츠 큐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프로젝트매니지먼트.com의 디렉터였는데요. 탑 딜리버러블즈 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각 과정에서 중요한 산출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모니터링하고 컨트롤링 하기 위해서 팀의 퍼포먼스 측정하고 피드백을 줄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야 하는가 굉장히 유용하고 실제적인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